전국에 계시는 공급업자분들, 뭐 제조를 한다거나 수입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제조사분들, 위탁이 가능한 공급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래 카페 주소로 들어오셔서 많은 온라인 셀러분들과 서로 협력해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역시 많은 제조사를 이제 거래처로 두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위탁이 가능한 업체들, 그리고 제가 신규로 영업을 통해서 위탁이 가능한 업체들을 지금 섭외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슈퍼입니다. 오늘은 바로 위탁 판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보통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이미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탁 판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위탁 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많은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위탁 판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도 있고요.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누구나 다 갖다 팔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위탁을 판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입을 해서 파는 것보다 마진이 적어요. 세 번째로는 이 상품을 내가 판매를 하지만 결국에 보내는 사람들은 공급자인데 그쪽에서 이제 제대로 안 해주면은 피해는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상품 컨트롤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잘 판매를 하고 있어도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문을 닫는다거나 상품을 안 준다거나 하면은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점, 파리목숨인 거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판매가 좋은 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두 번째로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죠. 사진을 찍는다든지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창고를 빌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또 안 들어가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위탁 사업의 좋은 점인데요. 온라인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위탁 판매 쳐다도 안 본다, 나는 위탁 판매는 죽었다 깨나도 위탁 판매는 안 한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온라인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제 잘 판매가 되는 주력 상품이 있고 시장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소싱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지 라는 또 구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도 뒤에서 받쳐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은 경쟁력도 없고 마진도 적은 이런 위탁 판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상품을 매입해서 직접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밤새 가면서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잘 되면 아주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다른 상품을 소싱해서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히트시키기 위해서 돈과 제 노동력을 다 투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본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탁 비슷하게 이제 물건을 받아다가 올려놔 봤는데,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진도 별로 없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또 컨트롤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위탁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탁 꽂혔던 거죠. 이건 별로야,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10년 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해서 새롭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위탁은 내가 해보니까 별로 안 돼, 그러니까 당신들도 직접 돈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테스트하고 거기서 이제 경험치를 얻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야 해,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근데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안 됐으니까 당신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위탁 판매에 대해서 한번 깊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제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온라인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위탁 판매를 해볼 것 같아요. 장점과 비교해서 단점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동대문에 가면 그냥 동대문 도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물건만 팔았지 지금처럼 다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상품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공급업자들은 판매자들이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위탁 판매는 마진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은 매입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마진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이 적은 건 매입과 비교했을 때 적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매입은 재고라는 리스크와 또 내가 포장을 하고 배송을 하는 노동력이 합쳐져서 마진을 보는 형태의 비즈니스이고요. 위탁 같은 경우는 나는 재고라는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노동력을 그쪽에 외주를 줌으로써 내가 벌 돈의 일정 부분을 공급업자가 벌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대로 돈을 벌고요. 그러니까 상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일반적으로 내가 매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과 비교하면 당연히 마진이 적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보통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때는 아주 적은 자본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선정도 내가 아는 지인이 어떠한 아이템을 팔아보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몇 가지 상품에 이렇게 꽂혀서 그 몇 가지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위탁을 통해서 더 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상품을 올려놓고 소비자의 반응이 어떠한지 고객의 니즈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도구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적더라도 위탁 판매의 상품을 많이 올려놓고 니즈를 살피면서 시장에 어떠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고객들이 어떠한 상품을 좋아하는지 알아볼 것 같아요. 나중에 위탁 판매 중에서 반응이 있는 것들은 소량으로 매입을 해서 마진을 이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잘 팔리게 되면 그때 이제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도구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쇼핑몰 대표님도 처음에는 자신의 상품을 10% 비율로 하고 나머지 90%는 위탁 상품으로 이렇게 구색을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 90%의 상품으로 고객님에게 어떠한 상품이 반응이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떠한 제품이 이제 고객님에게 반응이 있으면 그 제품은 이제 자신의 돈으로 매입을 해서 처음에는 1대 9였으면 그 다음에는 2대 8, 그 다음 3대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부터 이 위탁 판매 상품을 갖고 매입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진은 적지만 테스트 도구로, 테스트 아이템으로 잘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위탁 판매를 어떠한 목표를 두고 하느냐를 두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위탁 판매는 안 돼. 이런 편준된 사고로 바라보면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를 좁힐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탁 판매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가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내가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공급업자와 소비자 중간 사이에서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내가 중앙에서 컨트롤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주기적으로 공급업체와 소통을 하면서 일에 대한 어떠한 특정 이슈가 생기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품이 품절이 된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뭐 신상품은 어떤 게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고 조율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 1회 뭐 아니면 주 2회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공급업자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님에게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우리의 상품을 팔 것인가. 그러니까 일이 두 개인 거죠. 내가 중앙에서 판매와 중앙 컨트롤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초보분들 중에서 위탁 판매를 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뭐 수천 개, 수만 개 올려놓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판매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상품을 올려놓고 내가 어떤 상품을 올렸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 그거를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전에 공급업자들하고도 한번 연락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 공급업체와 연락이 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공급업체들을 이렇게 탁 뭉쳐놓은 또 다른 어떠한 플랫폼에서 상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화를 해봤자 공급업자와 연락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플랫폼, 공급업자들을 모아놓은 플랫폼과 또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상품에 대한 어떠한 이슈를 체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품에 대한 어떠한 관리를 못한 거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막 CS도 많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보통 위탁 판매를 접습니다. 제가 이 위탁 판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 나가는 수량의 차이인 거지 거의 일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공급업자들과 수시로 전화를 하고 거래처를 수시로 가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고객님과 만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나는 플랫폼을 만들고 양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그냥 단순히 매입을 해서 고객님에게 판매하는 게 아닌 양방향, 공급업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컨트롤 타워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위탁 판매를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물건만 올려놓고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양방향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사업 방식인 겁니다. 쇼핑몰을 시작하시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위탁이 가능한 제조, 유통, 무역 여러 가지로 상품을 공급하실 수 있는 대표님들과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서 상생해서 좀 좋은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제 공급해주니까 내가 갑이야, 내가 많이 팔아주니까 내가 갑이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서로 조율해가면서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윈윈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전국에 계시는 공급업자분들, 뭐 제조를 한다거나 수입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제조사분들, 위탁이 가능한 공급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래 카페 주소로 들어오셔서 많은 온라인 셀러분들과 서로 협력해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역시 많은 뭐 제조사를 이제 거래처로 두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위탁이 가능한 업체들, 그리고 제가 신규로 영업을 통해서 위탁이 가능한 업체들을 지금 섭외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A라는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 같은 A라는 방법을 똑같이 했는데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는 정답은 없는 거예요. 늘 열린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